돈 벌겠다고 서울로 상경한 첫째는 잘 있는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은 괜찮으신지, 편지 한 통에 울고 웃던 그때를 아십니까? 그리움과 안부를 편지로 묻던 시대를 지나 현재는 다양한 매체로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다양한 소식의 전달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체국은 시대를 반영하여 여러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우체국 왜 가세요? 저금통 꽉 차서 저금하러 가려고요. 연금 하나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좋은 통장이 돼서 우체국 금융을 합니다. 단순 우편, 예금, 보험 서비스 기관에서 새롭게 변모한 우체국에 도전한 두 명의 용사. 우체국 업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박근구 용사입니다. 어릴 적에는 편지를 좀 많이 써본 것 같은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편지에 대한 감성이 좀 사라지고 있어 우체국을 이번에 방문하면서 그 감성도 되살릴 겸 전반적인 우체국의 업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행정직에 관심이 많아 지원하게 됐다는 김민준 용사. 저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은행원이셔서 은행 쪽 업무랑 그리고 우편 그리고 소포 같은 행정직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체국에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모한 우체국. 충성! 우체국의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 두 용사가 먼저 들른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주박물관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체국의 모든 역사가 전시된 우정박물관인데요. 우정박물관은 우정 역사와 교육, 문화 공간이 결합된 곳으로 1938년 최신박물관으로 개관한 후 6.25 전쟁으로 소실됐다가 1972년 12월에 최신기념관으로 개관, 2004년에 이곳 천안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근대 우정의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 홍영식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진 우정 문물을 보고 오셔서 드디어 우리나라도 근대 우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된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 우정 기관, 최초의 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의 그 우리 우정사업본부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 우표 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표는 문위우표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왜 문위우표랄까요? 문위우표예요, 이름이. 1884년에 썼던 그 연호 같은 게 문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화폐 단위가 원이죠, 원.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폐 단위가 문이었어요, 문. 네, 그래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문위우표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1884년 우정국 개국을 맞이하여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위우표. 그 편지 봉투에 저 문위우표가 붙여져 있고 날짜가 짝 찍힌 그 우표물이 발견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치가? 2천만 원? 1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지금 판명이 되고 있어요. 우체국의 심볼이라고 하면 새예요, 새. 자, 저 새는 어떤 새일까요? 뭐 새의 종류. 독수리나 아니면 좀 그런 약간 빠른 새일 것 같습니다. 저는 비둘기일 것 같아요. 우리 우체국의 심볼 마크에 나타낸 새는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다 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우체국의 이제 편지는 좋은 소식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체국의 심볼 마크의 새는 제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집배원이란 호칭은 1967년부터 사용했고 그전엔 체전부, 체주사, 체대감이라 했다는군요. 이거랑 이거는 되게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 나 솔직히 어렸을 때 이 아저씨를 되게 기다렸던 게 할머니가 맨날 맛있는 거 보내줄 때 우체국으로 보내시니까 아저씨가 맨날 들고 오시니까 이 옷을 되게 많이 기다렸던 거 기억이 나. 와, 여기 있는 가방들은 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쓰던 거야. 엄청 오래된 것 같아. 근데 되게 잘 보존돼 있다. 요즘은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거 보내지 우편 같은 거 잘 보내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때는 저기 표정을 보니까 되게 밝게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많이 기다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받으니까 표정이 훨씬 좋은 것 같네. 지금이랑은 다른 것 같아. 훈련소 때 우리도 편지 썼잖아. 그때 여자친구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응, 난 없어 지금도. 대한민국 우체국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인 경험을 할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잘 보존돼 있고 저희에게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음에 감명받고 더욱이 저희가 체험해볼 이번 이제 우체국에서의 일들을 실무적인 일들을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정의 역사를 공부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위해 용사들이 전북지방우정청을 찾았습니다. 전북 우체국 체험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우체국에 대해서 우체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이제 택배 붙이는 거. 우표 모으는 걸 좀 좋아했어서 우체국에 자주 갔었는데, 네, 그래서 우표 사러 가는 곳. 많은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체국 알고 보면 굉장히 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곳이에요. 아마 물류, 그 다음에 이 뱅킹,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업무를 한꺼번에 하는 조직은 대한민국에 아마 유일할 거예요.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체험해보게 더욱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우체국을 아마 속속들이 보시면은 우체국이 이런 곳이었나? 흥미가 진진해질 거라고 제가 아주 자신을 해요. 민간 택배사의 증가와 공적 가치의 위기를 겪은 우정국엔 새로운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단순 우편, 예금, 보험에서 소통, 경제, 복지 포스트 플랫폼으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혁신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입니다. 우체국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시험 과목이 각 직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행정기술우정에서 종사하는 우정청 내 인원이나 비율을 알 수 있나요? 전체 한 4만 3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행정직이 한 10,000여 명 되고 우정직이 2만여 명, 그리고 나머지 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우정청에 이제 들어오려면 그냥 일반 공채로 들어오거나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 행정 선택을 하실 때 우정사업 본부를 먼저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시험 과목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 행정이나 우정사업 본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나 똑같습니다. 우체국이라고 해서 마냥 그냥 공무원 채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올 줄 알았는데 따로 선택해서 우체국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서 우체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인력 구성과 취업 정보를 공부한 용사들. 이번엔 우체국에서의 업무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뭐가 많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기 우체국은 고객들이 우편이나 금융 이용하는 그런 곳이에요. 금융 쪽은 고객들 와서 예금이라든지 보험 업무 그런 걸 취급하고, 우편 쪽은 이제 편지라든지 서신 왕래한 거, 그 택배라든지 또 외국으로 국제 우편물 보내는, 그렇게 취급하는 곳입니다. 1896년 전주우체국사로 개국한 이래 122년의 긴 역사를 가진 전주우체국은 우편영업, 금융영업, 우편물류과 집배실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용사들이 맡을 첫 임무는 뭘까요? 지금 창구는 바로 지금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데라서 지금 바로 투입은 어려울 것 같고 좀 연습을 한 다음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크게 우편은 국내, 더 크게는 국제로 나눠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배는 여기에 있는 등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 통상은 일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통상으로 선택할 건지 소포로 선택할 건지 또는 일반으로 할 건지 등기로 할 건지. 일반 우편물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우편물이나 그 기록이 남아야 되는 우편물들은 항상 등기 취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소포나 그 등기 그 우편으로 보낼 때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체국 측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등기 통상회 같은 경우에는 분실 시 최대 10만 원, 그리고 등기 소포에 있어서는 파손이나 분실 시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제 고가의 상품들 그런 것은 보험 취급을 해서 그 이상의 금액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근데. 저희 팀장님께서는 혹시 소포나 편지를 붙이실 때 우체국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지. 아, 당연히 우체국을 이용해야죠. 우체국 직원이 탑택배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체국 직원들은 조금 가격은 혜택이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고객들이 내는 돈 그대로 내고 있고 우리 뭐 5% 할인도 없습니다. 우편부서에서 첫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용사들, 멘토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업무를 배워보는데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 서비스엔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등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통상 서비스와 통상 서비스를 제외한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취급하는 소포 우편 서비스, 그리고 국외로 발송하는 국제 우편 서비스로 나뉩니다. 자, 한번 앉아서 제가 먼저 한번 아까 연습한 대로 하는데 이게 신중을 기해서 접수를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박근구 용사 고객의 첫 방문을 받았는데요. 깨지는 분무거나 흐르는 분무 뜨지 않고 약간 주의. 약간 주의가 필요하죠. 약간 주의는 뭘까요?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박근구 용사입니다. 빨리 가는 걸로 좀 해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얘는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은데. 가로, 세로, 높이. 고객은 앞에 있지 업무는 원활하지 않지 박근구 용사의 얼굴에서 점점 미소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미소를 잃어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빠른 접수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지금 저희 금액 8,200원 나왔고요. 고객도 박근구 용사가 딱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 복잡합니다. 카드 됐어요. 괜찮아요? 영수증 혹시 필요하시죠? 네, 그 저기는 줘야지. 접수 영수증이라고. 영수증? 잠깐만요. 언제쯤 들어가나요? 내일 모레는 들어가나요? 내일 들어갈 거예요. 멘토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박근구 용사. 10,000원을 지금 영수증을 고객님은 종이 영수증을 원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모바일로 보내드렸거든. 그냥 종이 영수증으로 바꿔서. 감사합니다. 거스름돈 1,800원. 뭔가 못 믿어왔는지 고객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그냥 가도 되는데? 네. 나 붙이고 하는 거 알았어. 잘 들어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때? 뭔가 많이 당황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속도가 느린 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그래요?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민준 용사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일단 접수할 때는 손님한테 내용품이 뭔지 정확히 물어보고 고객 응대를 할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한 톤 높여서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소포가 오는데요. 헉! 보기에도 거대한 소포가 눈앞에 떡 올려집니다. 김민준 용사 떨지 말고 차근차근. 천변 1길. 잠깐만, 이럴 땐 국제로 가는 것은 국제 금제품이 있어. 손님한테 혹시 내용물 중에 그런 물건들이 있는지, 배터리나 스프레이 종류, 향수, 그걸 물어보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용물이 그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든. 혹시
혹시 보내시는 물건 중에 배터리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없어요. 이 내용물 중에 각각의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적어줘야 되거든. 들어가 있는 물건 중에서 저희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개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가격이 어느 정도? 100불 정도. 100불 정도. 잠깐만. 고객의 심기가 불편해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수록 고객님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이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손은 막 점점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멘토의 도움으로 업무를 마무리한 김민준 용사. 지연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좀 불편하셨나요? 약간 이해합니다. 이해. 고객 응대로 바쁜 시간을 보낸 용사들, 특별히 고객들께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숙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연도 되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만약에 제가 이런 일 쪽을 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때 한번 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소포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담긴 식판을 들고 용사들이 앉은 곳은 우체국 선배들이 있는 자리. 자연스럽게 우체국 선배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혹시 여기 근무하시니까 이제 편지나 그런 거 많이 쓰시는지 아직까지? 우체국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제 가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따뜻한 마음을 주니까. 직원분들도 정기적으로 손편지를 쓰고 그러나요? 매월 첫날을 1일을 레더데이라 해가지고 편지 쓰는 날로 정해가지고 우리도 쓰고 주민들도 쓰게끔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매월 1일마다 네,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고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점점 사라지는 손글씨 편지의 명맥을 잇고자 전북지방우정청은 그간 손글씨로 편지 쓰기 관련 행사를 벌였는데요. 이러한 우체국 내 문화와 행사의 운영을 맡은 부서가 바로 우체국 문화팀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체국 문화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체국이 지역사회에 힘이 되고 그리고 우체국이 지역사회에서 소통과 경제 그리고 복지의 플랫폼이 한번 돼보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편지가 주는 그 감동을 잊기 위해 벌인 전북 온고을 100만 편지 쓰기 행사. 2017년 개인과 기관, 단체에서 42만 통의 편지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는군요.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글쓰기를 다시 한번 아날로그적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우체국도 자기 자리를 그 이름에 걸맞게 지키고 있음을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체국이 이제 우편 금융 업무를 하면서 소통, 경제, 복지 플랫폼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어요. 포스트 케어 서비스라고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예요. 이제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로 이렇게 그 전화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요. 복지 플랫폼을 위해서 이제 계속 또 정진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경제, 복지의 플랫폼을 자처한 우체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우정국이 되고자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 등의 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팽이 장터는 이 우체국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플랫폼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어요. 작년 2016년 4월에 처음 판매를 시작했고 그때 6개 상품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팔았던 것 같아요. 처음. 그런데 지금은 올해 벌써 매출액이 50억이 넘었고요. 내년에는 100억을 목표로 또 홈쇼핑 방송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되게 옛 감성도 되살릴 뿐만 아니라 경제도 농민들을 위해 경제력 상승도 있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인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우체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요새 딸기가 제철이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겨울 딸기 맛보러 아니 달팽이 장터 체험하러 완주로 향한 용사들. 딸기 농가가 한 80농가 정도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안은 어떤 풍경일까요? 아, 딸기 수확이 한창이네요. 아이고 또 오셨네.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 자 고생도 많네. 오늘 딸기 예. 저희가 온라인 판매 해보려고 예. 샘플도 좀 얻어가고 아. 장병도 체험 좀 해보려고 같이 예. 좀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업무, 샘플로 쓸 딸기를 수확하라. 이 손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손가락 사이에 딸기를 넣어서 꺾어줘. 아 예. 어디 한번 해봐. 네.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딸기를 수확해 보는데요. 아 약간 그냥 여기서만 돌리면 앞으로 살짝 잡아 당기면서 하라고. 아예 알겠습니다. 품종 개발과 비닐하우스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6월이 제철이던 딸기가 겨울 과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겨울 딸기는 봄철 딸기보다 당도가 25%가 높아 상품 가치로도 높다고 하는데요. 눈앞에 먹음직스러운 딸기,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박근구 용사 딸기 맛을 보는데요. 정말 맛있겠다. 달팽이 장터를 이용한 2017년 농어가 매출은 52억 원, 2018년엔 100억의 수익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다 땄어? 네, 다 땄습니다. 잘 땄어? 예. 오, 말씀하신 대로. 잘 땄는데 잘도 적정한 것이 이 상태가 잘도 적정해. 이렇게 따면은 100점. 이것은 90점. 자, 한번 먹어봐. 아, 감사합니다. 어때? 되게 달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서울로도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 이제 서울로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고 네, 이놈을 뭐냐면 잘 좀 그 판매 좀 해주고 네. 그리고 포장해서 서울에 부모님한테 좀 같이 좀 가지고 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도 이쁘게 하고 사진도 잘 찍어서 판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품질의 딸기를 수확한 후 이동한 곳은 딸기를 포장하는 공장. 품질 좋은 농작물을 수확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가진 농민들. 폐쇄적 인터넷 쇼핑몰로 사업 성장의 한계를 가졌던 우체국 쇼핑. 농민과 우체국 쇼핑이 만나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달팽이 장터 사업. 농가 입장에서도 좋은 상품을 제값받고 팔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1차 걸린 딸기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흠이 없는 딸기만을 엄선해 크기별로 딸기를 포장합니다. 용사들이 직접 수확하고 포장한 딸기 샘플을 들고 우정국 내에 위치한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이쪽에다 놔주시면 그 딸기 수확한 걸 가지고 오늘 상세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딸기의 신선함, 그쪽에서 강조를 해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장터는 온라인 홍보까지 책임집니다. 사진 찍어보셨나요? 아, 네. 제가 행정병이라서 부대에서 행사 있으면 가끔씩 사진을 찍어봤는데 한번 찍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행정병 실력을 뽐내는 김민준 용사. 그런데 뽐은 영 어설퍼 보이는데요. 혹시 어떤지. 박스를 찍을 때는 저희가 이제 박스를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딸기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많이 부각이 되게 그리고 좀 클로즈업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신선식품이니까 한번 촉촉하게 물기를 한번 뿌려보시고. 예. 한쪽에선 물기를 뿌려주고 다른 한쪽에선 사진을 찍어주고 두 용사의 합작으로 사진 찍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잘 나온 듯 하죠. 맞을 것인가. 지금 포커스가 그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만을 엄선해 우체국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확부터 포장, 촬영에서 사이트 등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용사들의 소감이 궁금한데요. 일단 우체국에서 이런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조금은 더 쉽고 빠르게 딸기나 다른 농산분들을 접할 수 있게 해줌에 많은 사회에 공헌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딸기를 무사히 등록한 후 용사들이 찾은 곳은 전주 우편 집중국. 엄청 커. 와, 여기가 집중국이구나. 여기서는 소포 같은 거 받는 거고 여기서는 우편 같은 거 받는 건가 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편 집중국 야간 총괄을 담당하는 배동거입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반 통상이 52만 통, 특수 통상이 4만 7천 통, 택배 소포가 6만 3천 통 해서 일평균 63만 7천 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주를 제외한 전라북도 전 지역의 모든 우편물을 자동 처리하여 다시 전국 우편 집중국과 도내 전 우체국으로 송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전주 우편 집중국. 우편 분류를 해야 하는 물류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하차할 겁니다. 이러시죠. 지금 우편차에 있는 그 파렛을 지금 밖으로 유출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예. 발 조심하시고요. 자, 소포 부분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 파렛. 예. 전주 우편 집중국의 불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습니다. 야간조에 배당된 모든 우편물을 분류하고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64만여 통의 우편물을 처리하는 전주 우편 집중국의 본격적인 야간 업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코드에 의해서 차 스캐너가 인식을 해가지고 각 행선지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시죠. 소포 송장의 바코드를 인식해 행선지별로 분류하는 소포 구분기. 바코드 인식을 위해 컨베이어 벨트에 소포 올리는 작업을 맡은 용사들인데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분의 얼굴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조심스럽게 찍어봐도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우편물을 교환센터로 보내는 시간이 1시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깨질 정도만 얼른 놔야 이게 그 다음날 고객들이 이 우편물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되 속도를 빨리 하란 말씀. 2교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군요. 덕분에 우리 용사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2시간 동안 소포를 옮겼다고 합니다. 자, 고생들 많이 했어요. 빵하고 우유 간식 있는데 한번 드시고. 이 교대를 하시면 거의 밤을 새셔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러죠. 그렇게 일을 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잠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나 한 11시, 12시에서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2시간 자고 쪽잠 자고 일어나서 다음 새벽 작업을 하려고 하면 좀 그런 것이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컴플레인을 걸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건가요? 적기에 그 해당 받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잘못 오구분대에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컴플레인이 걸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물 구분하면서 하나의 오구분도 없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이렇게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아주 꿀맛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자는 동안 누군가의 밤은 낮보다 치열한 노동이 있었습니다. 우편물 처리하는 물량은 수없이 수많은 물량이지만은 고객 한 분 한 분에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제때 받아봐야 하는데 제때 못 받아보고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으로 적기에 제 시간대에 받아볼 수 있도록 소통 구분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데 만족을 느끼고 있고 최대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소포 구분기를 통해 행선지별로 구분된 소포를 다시 물류 차량에 실어 전국과 도내별로 이동하는데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느 누구 하나 허투루 하는 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편 집중국의 밤은 깊어갑니다. 고된 집중국 업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용사들. 넌 이번에 해보니까 어땠어? 뭐랄까 우체국에서 너무 이제 복잡한 업무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우체국이라는 곳에 더욱더 잘 알아가고 더욱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 낳기 전에 은행에서 일을 하셨다 보니까 은행에서 참고 업무를 하셨다 보니까 오늘 경험했던 게 약간 어머니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됐고 우리 우체국에도 왔는데 오랜만에 부모님한테 편지 한번 써보는 건 어때? 휴대폰 메시지나 메신저로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이 당연한 요즘. 오랜만에 마음을 담은 손편지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이 밝고 다시 전주 우체국입니다. 아직은 공기가 찬 새벽. 전주 우체국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배원인데요. 이곳은 집배원들이 출근하여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집배실입니다. 집중국에서 분류되어 온 우편물을 다시 포장하고 동별로 재분류하는 등 우편 배달을 위한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네요. 우리 용사들도 집배원 업무를 체험하기 위해 새벽잠을 이기고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주 우체국 우리 그 집배실은 인원이 총 집배원이 그냥 한 132명 정도 되시고요. 외부에서 들어왔고 일을 하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총 142명이 전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고 인원도 많이 확충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근무 여건 중에서 가장 힘드신 게 있으신지. 지금 인원은 한정돼 있고 배달 물량은 특히 소포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집배 업무를 위해 용사들도 집배원복으로 환복합니다. 경례 충성! 충성!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 김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한번 해보게요. 혹시 지금 어떤 작업? 지금은 이제 배달을 하려고 순로대로 이제 구분 작업 해가지고 물건을 상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레트에 담고 있는 거예요. 분류 작업 같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배달을 위해 우편물을 구분하여 배달 차량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정확한 배달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진짜 마치 새벽 시장같이 되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있고 이게 한 분당 이렇게 200개씩 하면은 거의 50분씩 일하시니까 거의 10,000개 넘는 물량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집배원의 업무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명절이 되면 지금 배송량의 3배나 많아진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아침.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우편을 받아볼 고객을 생각하며 이겨낸다는 김길섭 집배원. 혹시 보통 아침 몇 시부터 출근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까? 명절 때는 아마 오후 새벽 3시부터 차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명절 때 아닐 때 평상시에는 6시 한 20분부터 차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는 대로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죠. 용사들이 보기에는 그저 크기별로 쌓는 것 같은데 차량에 소포를 쌓는데도 베테랑의 노하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편물들을 쌓는 순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 배달 나가는 가는 순서대로 싣는 거거든요. 먼저 배달할 때를 나중에 싣고 나중에 배달할 것을 먼저 실어서 안에서부터 차고 나가가지고 해야만 나중에 중간에 빼먹고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오늘 용사들과 선배가 함께 배달한 소포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발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화이팅! 화이팅! 우편 배달은 대량 소포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하고 우편물 등의 통상 우편을 배달할 경우엔 이륜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집배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에 맞게 정확하게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지라 매 눈이 돼야 한답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동 호수만큼이나 집배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 추우면 아니면 눈이나 비가 오면
그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아침에 항상 뉴스를 보면 날씨에 관심이 많이 가죠. 예, 그게 제일 고충이죠. 첫 번째 배달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배달할 때 아파트 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편물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동별로 라인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배달하는 게 여기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거든요. 3동은 3동에 놓고 그다음에 2동. 동 라인별 소포 정리가 끝나면 바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계신 안 계신 먼저 전하는 게 먼저 되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체 택배인데요. 네. 택배 나왔는데 집에 계신가 하고요. 10분 안에 오시는 거죠? 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께서 부재 중이실 때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경비씨 맡긴다고 조끼 남겨놓고, 근데 저희가 못 맡기는 게 있어요. 통화 안 됐을 때는 어떤 거냐면 상할 수 있는 물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속, 이제 핸드폰 종류나 그런 것은 이제 못 맡긴죠. 네, 여보세요. 우체국 택배입니다. 네네. 예,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댁에 계십니까? 어디 중에 있는데요? 지금 바로 간다고. 지금 바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 맞으시고요. 강.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윤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네, 맞아요. 여기다가 서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옷 보내신 거 맞으십니까? 네. 확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옆에 보면 네. 108동에 이제 차를 댈 거예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와 떨어져 단독 우편 배달 업무를 맡은 김민준 용사.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는데요. 과연 김민준 용사는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17동 6호 맞으십니까? 예, 박 고객님 본인 맞으십니까? 연이십니까? 현이요, 현. 고객 앞에 서자 다시 작아지는 김민준 용사입니다. 성함을 천천히 입력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마음에 목소리마저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뭔가요? 입력이 또 실패인가요? 서명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셔야 돼가지고. 막상 집배원분 없이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에서 식은땀도 나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고객님도 이게 막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는 고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우편 배달 업무에 속도가 붙은 김민준 용사. 네, 알겠습니다. 한편 우리 박근구 용사도 고객을 만나는데요. 뭔가 잘못됐는지 바로 선배 찬스를 쓰는 박근구 용사. 아, 이름 맞나요? 그래서 이게 엔터 키 누르면 저장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저기 3층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걸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이용이 많은 시간에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체국 택배입니다. 뭐 왔어? 네, 물건 왔습니다.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아, 저 문 앞에 놓고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2개 놓고 갈게요. 꼭 가져가세요. 이제 지금처럼 고객님이 문 앞에 놓고 가라 했으니까. 우편 인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과의 통화 후 경비실에 우편을 맡기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체국 쓰고 그다음에 제 거 핸드폰 번호 적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가 기록할 때 동호수를 잘 적어야 돼요.
경비실 안에 워낙 많은 양의 택배며 우편이 쌓여 있어서 정확한 동호수 기입이 필요합니다. 늦었습니다. 이게 고객님한테 사인을 받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정자체로 이름을 써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인식이 안 돼가지고 계속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이게 하는 거 보고 좀 도와주고 했는데 저는 무지 고마운데 여러분은 어떤지 좀 감회가 좀 어떤지. 지금 콧물도 나고 너무 춥습니다. 그래요? 예, 진짜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항상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늦으시지? 하면서 맨날 살짝 짜증 아닌 짜증도 한번 났었던 적도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노고가 크신지도 알게 되고 아무래도 다음에 오시면은 막 음료수도 한 잔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좀 고생했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우정국에서의 업무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우정국의 신사업인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인지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이 동네는요, 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좀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네. 좀 멀리 가 계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아마 시골 전체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고령화 시대 날로 증가하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신개념 복지 서비스인 우체국 돌보미 서비스.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런지 마을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노인정이나 그런 회관에 모이셔갖고 점심이나 같이 드시고 막 그런 게 있거든. 지금도 아마 여기 노인정에 할머니들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들이랑.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많이 좋아하셨나 할머니? 당뇨약 먹고 살아. 아. 혹시 자녀분들 많이 보고 싶지는 않으신지. 어째 안 보고 잡고 손주도 보고 잡고 아들도 보고 잡던데 나는 다 가깝겠어. 목포가 있어. 큰아들도 목포가 있고 셋째도 목포가 있고. 그러니까 가끔 와 가더라. 집배원이 주 1회 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안부를 SNS를 통해 자녀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제 전남에 혼자 사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컸다 보니까 할머니 늘 보고 싶은데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고 이런 서비스가 빨리 전국적으로 도입이 돼서 조금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심정으로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집배원과 홀몸 어르신. 이 집은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자녀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집이거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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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잘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번에 아프신 거 어떻게 되셨어요? 한 달 됐는데 뻐근하고 아파서 못 댕기고 마음대로 못 일어나서 활동을 못 하지. 한 번씩 우리가 자주 와야 되는데 열심히 뛰고 댕긴 게 내가 고맙다고. 큰 게. 아버지 뭐 그리고 뭐 도와드릴 거 뭐 지금 뭐 부안읍에서 뭐 필요하신 거 있어? 저희가 갖다 드릴 거? 정부에서 좀씩 준 게 그냥 가지고 그냥 쓰고. 이게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는 길에 뭐 물품 같은 거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 사다가 배달해 드릴게. 예.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그 하나 보내드리게. 한번 같이. 영광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잘 계신다고 보내드릴게요. 아팠었거든요. 아파서 좀 저기는데 오면은 꼭 들리고 그리고 문짝 때리고 여튼 집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가요. 예, 확실해. 모레 한번 다시 들릴게요. 예. 할아버지 계세요? 예. 네, 갈게요, 할아버지. 예.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은 반응이 되게 좋으세요. 자기 할 일을 대신 해준다라는 그런 고맙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냥 혼자 계시고 저희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적적하신데 저희가 가서 일부러라도 챙겨드리고 하다 보니까 일단 되게 반응은 좋으신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할아버지를 뵙고 나니 용사들도 부모님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용사들이 직접 수확했던 딸기를 부모님께 보내기로 했는데요. 주소를 어떻게? 제가 직접 만든 선물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기분이 새롭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이 소포를 부모님께 보낼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조금은 목이 메일 정도로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용사들의 깜짝 선물에 부모님은 얼마나 놀라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우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청의 마지막 출근 날. 용사들을 위해 전북지방우정청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귀용사는 전북지방우정청의 우체국은 살아있다 라이브 포스트 운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성원하였기에 명예우정인으로 위촉하고 우체국 사람들을 대표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전북지방우정청장 김병수. 명예우정인으로 위촉하는 증서를 받은 용사들. 사회에 나가서도 명예우정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를 바랄게요. 우체국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예금부터 해서 보험, 그리고 돌보미 서비스 같은 사회공헌, 그리고 달팽이 장터 같은 수익 창출까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채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복합된 디질로그? 발판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군인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를 환호하지만 디지털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소통의 메신저이자 플랫폼인 우정청에서의 따뜻했던 소통을 기억하며 우리 용사들 멋진 우정인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런 것도 보내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아들이 이번에 국방홍보원에서 하는 취업 전문농 프로그램에 출연이라는 것을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지고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군생활 잘하고 있고 엄마는 참 뿌듯하고 앞으로 남은 군생활 열심히 해. 우리 아들 화이팅! 군대에서 우체국 체험 가가지고 딸기도 보내왔어요. 우리 군부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딸기 잘 먹을게요.